그럼 공동 인터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PD님부터 니콘 씨까지 모두 간단한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까지 SBS에 있다가 올해 TV에 들어온 이영준 씨라고 합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앞으로 차차 하고요. 먼저 궁금하실 사항이 많으신 것 같아갖고 제가 20분짜리 먼저 동영상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왜 갈릴레오로 이름을 지었으며 우리가 왜 화성인지, 그리고 우리가 MDRS 간 그곳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우리 출연자들은 거기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한번 좀 함축해서 하이라이트로 보여드렸거든요. 아무튼 앞으로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대답하겠고요. 자, 김병만 씨 얘기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도 SBS에 계속 있고 TV에도 이렇게 또 하게 된 김병만입니다. 이번에 정말 멋진 경험, 정말 제 인생의 어떤 최대의 경험, 또 가장 긴장되는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이런 기회를 준 PD님 고맙습니다. 아직 상도 안 받았는데 소감 얘기했어요. 네, 이따가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DRS 196기 하주연입니다. 저는 이렇게 영화가 아니라 예능으로 이렇게 제작 보고에는 처음인데요. 떨리네요. 많이 떨리고 제 생에 가장 신비하고 신기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앞으로 방송으로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재미나고 신기한 이야기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세정 씨. 안녕하세요. MDRS 196기 철부지 막내 세정입니다. 피디님께서 되게 좋게 잘 포장해 주셔서 긍정 소녀로 나갔는데 사실 좋은 언니 오빠들 덕분에 진짜 철부지 막내 동생으로 있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나 잘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니콘 씨. 네, 안녕하세요. 투페맨 니콘입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한국 예능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좋고요. 긴장되기도 하고요. 이번에 피디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본격적으로 기자님들 질문을 받기 전에 제가 PD님께 이번 드라마가 아니죠. 이번 우리 예능에 대한, 제가 좀 전에 드라마를 하고 와서 죄송합니다. 예능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기획 의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드라마처럼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기획 의도는 제가 이제 회사를 한번 옮기면서 좀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해보고 싶었는데 과학이란 소재를 한번 예능에 이렇게 접목시켜보고 싶었어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또 대학 때 전공이 물리학과였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좀 예능에 접목시켜서 그거를 좀 리얼리티로 풀어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계속하다가 이번에 이 우주과학을 이제 계속 제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니까 요즘에 우주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화두는 화성 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나사든 아니면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든 지금 화성을 개척하겠다라는 게 지금 최고의 화두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계속 제가 좀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MDRS라고 인류가 화성에 가기 전에 닥칠 문제들, 아까 전에 보셨겠지만 고립 생활들에 대한 두려움과 문제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화성에 제일 먼저 인간들이 갔을 때 해야 될 연구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2001년부터 MDRS에서 계속 해오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시청자들한테 이 화성에 대한 호기심과 그리고 우리 인류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좀 전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다큐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기 계신 우리 이렇게 셀럽들이 먼저 함께 간접 체험을 해봄으로써 시청자들에게 과연 우리가 화성에 간다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즐거움이 있을지를 대리 만족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번 갈릴레오 깨어난 우주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 많은 준비 끝에 태어난 드라마 같은 예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기자님들의 질문 본격적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가 마이크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자님들께서 질문을 좀 생각을 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연진들 김병만 씨, 하지원 씨, 니쿤 씨, 세정 씨 이 출연이 정말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어떤 이유나 계기로 출연을 하게 됐는지 우리 김병만 씨부터 한번 얘기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영진 PD님하고 예전 그 소림사부터 그때부터 워낙 이영진 PD님이 하는 이 스타일 어떤 그런 기획을 개인적으로 좀 잘 맞았었거든요. 이제 근데 이번에 이런 제의를 받았을 때 저하고는 정말 거리가 너무 멀고 과학을 생각해야 되고 저는 과학 시간이 많이 작거든요. 그리고 산으로 들로 돌아다녀서 모르는데 이제 이런 기회를 긴장도 됐지만 제 평생 이런 기회, 이런 체험을 언제 해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에 공부보다는 나름 이제 여러 가지 다큐를 보면서 뭐 좀 최대한 준비는 해봤지만 본능에 많이 맡기고 일단 가서 다녀온 뒤로 오히려 화성에 관계된 다큐를 더 보게 됐습니다. 너무 좋은 경험을 하게 됐어요. 네, 고맙습니다. 하지원 씨 어떤 이유나 계기로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됐을까요? 저는 사실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우주를 너무 좋아하고 관심이 많았는데 그래서 항상 언젠간 내가 바라보는 저 우주에 가기를 꿈꿔왔었고요. 그런데 정말 MDRS라는 기지가 있다는 거에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또 호기심도 많고 또 도전을 좋아하다 보니까 정말 그곳에서 배우가 아닌 정말 우주인처럼 실제로 생활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저처럼 궁금해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간접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김세정 씨. 항상 뭔가 긍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걸 얻을 때 하늘을 보고 많이 얻곤 하는데 이번 기회에 좀 더 가까이서 그 하늘을 마주하고 싶다라고 되게 한창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좋은 기회로 우주를 이렇게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이번 기회에 가서 진짜 많은 걸 얻고 배우고 느끼고 또 진짜 동생으로 지낼 수 있게 된 계기가 돼서 진짜 이곳을 갔다 온 게 너무 행복했어요.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뜬금없이. 당부의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이번 기회는 약간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제가 오기 전날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영화 마신을 보고 싶어서 틀었어요. 네. 그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연락 왔는데 그래서 갈 운명인가 그래서 네. 조금 짜 맞춰진 좀 그런 아니 근데 느낌도 진짜 있습니다만, 그랬어요. 네. 진짜 그랬는데 네. 진짜 드라마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네. 병만형 되게 좋아해서 네. 병만형처럼 약간 이렇게 막 핸디맨 되고 싶어요. 다 고칠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고 네. 모두 그런 부러워하죠. 남자 네. 그런 남자 되고 싶어서 가기로 했습니다. 네. 예. 우리 이렇게 운명이라고까지 했는데요. 우리 PD님 그렇다면 크루를 꼽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각각의 네 분의 크루를 꼽은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각각의 이유. 운명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네. 운명일지는 몰랐고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김병만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되게 김병만 씨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니쿠 씨도 마션 영화를 했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정글의 법칙을 하고 있을 때 마션을 봤었는데 그때 마션 보면서 맥 데이먼을 보면서 야 이건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김병만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혼자 살면서 혼자 감자 키워 먹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화성을 간다면 김병만이 제일 먼저 가서 땅을 개척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아까 전에는 본인이 뭐 과학을 잘 모른다고 그랬지만 과학과 상관없이 그의 생존력이라면 화성에서 한번 멋진 활약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섭외를 제일 먼저 했죠. 그래서 뭐 제일 먼저 흔쾌히 해주셔갖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리면 이제 저희가 캐스팅 회의를 하는데 우리 작가가 하주헌 씨 어때요?라고 얘기해서 제가 한마디로 되게 뭐라고 욕을 하면서 야 말이 되니?라고 얘기했어요. 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네, 말이 되니 이러면서 야 하주헌이 이걸 왜 하니? 이렇게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작가가 갑자기 이렇게 구석에서 하주헌 씨가 우주를 되게 사랑한대요. 막 오, 네. 그렇게 얘기가 시작됐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저희가 그 리스트를 짤 때 저는 정말 이번에 특히나 제가 이때까지 했던 정글이나 소림사나 백고동 같은 그런 뭐라 그럴까 약간의 그 땀이 있고 진정성이 있는 리얼리티 같은 데서는 전 섭외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단순히 네임 밸류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얼마만큼 그거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가 섭외 리스트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너무나 궁금해서 이제 하주헌 씨를 만나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정말 우주에 너무 관심이 많으시고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주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감히 이런 대배우가 이런 데 가서 개고생을 해도 괜찮을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아무튼 너무 흔쾌히 가주셔서 너무 열심히 하고 오셔갖고 아 정말 좋은 섭외였구나라는 거를 새삼 느꼈어요. 정말 제가 PD 생활 올해로 19년 차인데 이렇게 하주헌 같은 좋은 배우랑 일할 수 있구나라는 게 참 영광스럽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세정이 같은 경우야 뭐 정글이나 저희 백고동에서 너무 그런 뭐라 그럴까 긍정의 모습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늘 웃으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에 그런 밝은 세정이가 화성에 가면 화성에서 같이 그 훈련하는 외국 크루들도 즐겁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들에게도 긍정 바이러스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 세정이를 섭외했어요. 근데 세정이가 정말 가서도 역시나 그 방금 전에 영상 보셨지만 그 페루에서 온 과학자가 있습니다. 아틸라라고 그 친구가 엄청난 케미를 보여줘요. 그건 나중에 방송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역시나 세정이도 너무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운명 같다고 했던 니쿤 섭외를 말씀드리면 마지막 한 자리를 사실 되게 고민을 했습니다. 뭐냐면 영어가 너무 안 돼요. 사실은 저희 김병만 씨는 아까 방송 보죠. 푸시 이거밖에 지금 뭐 안 하잖아요 방송. 진짜 많이 했습니다. 영어 왜냐면 외국 크루들이 이제 두 분이나 계셔갖고 그 이탈리아에서 저희 커맨더가 이탈리아에서 오신 과학자고 그다음에 이제 아틸라라는 친구가 이제 페루에서 온 과학자인데 여기가 이제 워낙 다양한 나라에서 오는 과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어로 뭔가 소통을 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 잘하는 친구들을 이제 섭외 리스트에 막 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니쿤이 저는 사실은 영어를 잘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니쿤도 그게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니쿤이 저는 그때 뭐 한국에 들어오는지도 몰랐지만 제가 섭외 전화했을 때가 이제 니쿤이 그때 영어 잘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그냥 태국어나 우리나라 말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영어를 잘한다고 그래서 그럼 니쿤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해서 전화를 한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매니저가 내일 한국에 들어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운명이 맞았대요. 그때가 이제 그때 그래서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날 이제 마션을 또 보고 하필 보고 들어왔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참 운명이었구나라는 생각을 그 한 달이 지난 지금 와서 이제야 알게 됐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럼 기자님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끝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마이데일리 신소원 기자라고 하고요. 먼저 김병만 씨께 질문 드리겠는데 아까 전에 영상에서 보니까 뭔가를 만드시는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뭐 수년간 이제 정글에서 체험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이번에 화성 체험에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지원 씨와 김세정 씨는 아까 전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때 감정은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김병만 씨부터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정글 생활이 도움이 됐는지. 뭔가를 만들고 사실 정글을 할 때도 준비해간 상황보다 이 변수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제 그걸 실제로 부딪히면서 이 상황에 내가 실제 처했을 때
이 상황에 나였으면 정말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거를 생각을 하고 어떤 과학적인 나 이거 배운 거 상관없이 내가 이 순간에 살려면은 나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장 첫 번째로 가지고 근데 그동안 이제 정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 보면서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 배운 부분들을 거기 가서 응용해서 또 활용을 하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일단 그거에서 마음이 조금 놓였던 게 일단은 지구다. 근데 상상을 더해서 만약에 여기가 이산화탄소가 98%인 이 화성에 있다 생각을 하면은 너무나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공포감 막 이런 게 이제 상상을 통해서 교차가 되면서 아, 이 상황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제가 정말 몸 움직이는 대로 나름 거기에서 주어진 대로 그 환경에서 주어진 대로 해봤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주위 어떤 동료들의 반응을 봤을 때는 좀 만족했던 것 같아요. 네. 하지원 씨가 끝까지 또 웃는 얼굴로 모두가 다 웃는 얼굴 온 거 보니까 네. 거기서 저는 제 밥값은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무래도 세계 곳곳 다니시면서 했던 마인드 컨트롤 그 훈련 능력이 아마 잘 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죠. 하지원 씨와 김세정 씨 그 눈물을 흘렸을 때 심정이 어땠는지. 사실 MDRS 공간에 있다 보면 가장 많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게 나에 대해서 되게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지? 나는 지금 어떻지? 내가 지금 왜 이런 감정이지?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평소에 제가 저 자신을 되게 안 돌아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번 그 화성에 가면서 되게 저를 돌아보고 하면서도 심지어 계속 제가 아까부터 동생이란 단어를 쓰는데 뭔가 기댈 곳이 있고 의지할 곳이 있으니까 더 편하게 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은 더 열어도 되구나, 조금은 내려놔도 되구나라는 상태에서 저를 보고 나니까 그때부터 눈물이 너무 많아져서 많이 울게 됐는데 근데 확실히 거기에 대한 배경은 너무 좋은 크루분들 덕분이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항상 계속 크루 이야기가 제 입에 나오게 됐던 것 같아요. 막 너무 힘들었어, 힘들어 이런 눈물이 아니라 아 많이 배웠다 하는 눈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원 씨도 어떤 감정이었는지 얘기해 주실까요? 일단 저는 뭔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온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은 정말 공룡이 살았을 시대의 어떤 지구의 느낌?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하고요. 너무나 신비롭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하는 생활 소소한 하나하나가 지구에서 지구지 거기도. 네, 그러니까 정말 감각 자체가 다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커피 한 잔, 내가 바라보는 별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별 이불 같고 거기서 설거지를 할 때도 그 똑똑 떨어지는 그 한 방울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 물의 소중함도 느끼게 되고 또 어느 순간은 굉장히 외롭기도 하고요. 사실은 저는 첫째 날, 둘째 날은 되게 눈물도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왜 내가 우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신기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의지할 수 있었던 건 여기 함께 있는 크루들이었고요. 그러면서 더 나 그리고 뭐 함께 하고 있는 크루들 한 명 한 명 거기에 있는 정말 식물 하나까지도 더 관심 있게 더 깊게 이렇게 집중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도 많은 감정들을 느끼고 왔던 것 같아요. 제 생에 정말 너무나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전 네. 네, 동료애가 정말 끈끈한 것 같습니다. 세정 씨가 하지원 씨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정말 느껴집니다. 네, 우리 아까 기자님, 네 마이크 가지고 계시죠?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연합뉴스 이도현이라고 합니다. 하지원 씨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작품 지금까지 하신 거 보면은 여전사나 좀 액션 여배우 이미지가 있으신데 그래서 이런 이미지 때문에 화성에서도
누구보다 잘 생존하고 활약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은 없으셨는지 궁금하고 아까 처음 인사말 하실 때 가장 신비한 경험을 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신비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가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그런 신비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 화성과 가장 비슷한 환경인지, 그러니까 정말 아주 옛날, 그러니까 공룡 시대의 뭔가 지구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모든 감각들이 다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정말 이렇게 관심 있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느끼는 이런 감각들을 정말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그곳에서도 굉장히 컸고요. 또 오히려 그곳에서는 전 사실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뭐든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각오로 갔는데 드라마나 영화의 캐릭터가 아니다 보니까 그곳에서는 오히려 그냥 털털하게 이렇게 저의 정말 솔직한 모습으로 지내고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카메라가 있다는 걸 생각 못하고 그냥 막 지내게 된 것 같아요. 너무 편해지다 보니까 크루들끼리.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죠? 네네. 네, 안녕하세요. 과학동화 권예슬 기자라고 하고요. 일단 PD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면 나사 패치가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나사 공식적으로는 이런 프로그램이 하이시스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녀오신 이 MDRS랑 나사랑의 관계가 궁금하고 또 공식 프로그램이 2주로 진행된다고 제가 보긴 했는데 1주로만 진행하신 이유가 뭘까 여쭤보고 싶고요. 또 김병만 씨한테는 아까 정글에서의 생활이 도움이 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생존 난이도로 본다면 어디가 더 어렵나 궁금하고 또 만약에 실제로 화성에 가게 되신다면 3가지 물건을 가져가신다면 어떤 걸 가져가실지 네, 이 정도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질문이 참 알찹니다. 네, 먼저 우리 PD님께 기억하고 계시나요 질문? 네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과학적인 질문을 하셔갖고 네, 나사 패치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실은 이제 나사가 운영하는 곳 사실은 하와이에 있는 것도 나사가 운영을 하는 건 아니고요. 나사가 뭐라 그러지? 후원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MDRS는 엄밀히 말하면 나사와 스페이스X와는 상관없는데 나사 같은 경우 그 유니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MDRS에서 MDRS한테 어떤 유니폼을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쪽에서 이제 준비하는 유니폼 의상을 샘플을 몇 가지 보내줬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그냥 그 중에서 저희가 골라갖고 한 거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주에서 1주로 바뀐 이유는 사실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2주를 하는 게 아니고요. 2주든 3주든 이것은 MDRS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2주를 꼭 있어야 된다, 3주를 꼭 있어야 된다라는 머스트는 없는 곳이고요. 거기는 어떤 커리큘럼이 있는 곳이 아니고 커리큘럼을 그 크루들이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과학자들이 모여서 우리는 앞으로 화성에 갔을 때 이런 실험을 해보고 싶어라고 MDRS에 의뢰를 해요. 그래서 MDRS가 이런 실험을 해보는 거 좋겠다라고 하면 그걸 오케이해서 그들이 들어가서 훈련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과학적인 지식이 좀 딸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실험들을 준비했는데 그게 이제 일주일치 나오더라고요. 2주까지는 할 실험이 사실은 제가 아무리 저도 분량의 문제로 물리 전공을 했다고 그래도 네. 어떤 딥한 내용을 좀 다루기 힘들 것 같아갖고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각자들 저희가 이제 만날 저희가 그 전에 제작진도 회의하고 멤버들하고도 자신이 제일 하고 싶은 과학적 실험들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다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각자 뭐라 그러지? 페루에서 온 친구도 그렇고 일라리아 저희 커맨더 하신 분하고도 미리 다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들도 처음에 되게 놀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연예인들이 온다고 그래서 뭘 알겠어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많이 준비했다고 그래서 저희 커맨더도 굉장히 놀라고 우리 한국 이
출연자 이 연예인들의 크루들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 아까 전에 또 덧붙여 말씀드리면 뭐 김병만 씨 같은 경우 아까 전에 그 외국 친구가 지니어스라고 하는 것처럼 뭐냐면 뭘 짓거나 뭘 하려고 그럴 때 그들은 계산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과학자들 특징이 미리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가설을 세워서 그거를 수학으로 풀고 그걸 증명하려고 하고 그게 된 다음에 하려고 하는 건데 김병만 씨는 그 몸으로 습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들을 계산할 때 이는 먼저 몸으로 하니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들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준비한 과학적 실험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험 뭐 재미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그래도 우리 연예인들이 직접 그 외국 과학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과학 실험을 해보고 화성에서 어떤 일들이 어떤 실험들을 하면 좋을지를 잘 하고 왔으니까 그걸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김병만 씨에게 드리겠습니다. 아, 정글은 숨을 쉴 수 있잖아요. 못 먹는 게 나아요. 거기는 먹을 수 있는데 숨을 못 쉬어요. 그리고 소화도 잘 안 될 겁니다. 실제 우주선 안에 우리가 이렇게 화성으로 가는 동안 거기서 뭘 먹는다? 우리가 지구이기 때문에 아까도 맛있게 뭔가를 해서 먹는 거고 실제 다큐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실험에 참가하는 분들 보니까 어떻게 뭐 길게는 60일, 70일 그 누워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운동도 누워서 하시고 그리고 화장실도 거의 누워 있는 상태로 보고 저는 화성 안 갑니다. 그냥 그 정말 그 거기에서 주어진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인간이 화성에 가겠죠. 근데 그들이 가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만한 우리가 그런 어떤 데이터를 뽑는데 거기에 0.001%의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다시 뭔가를 해보라고 하면은 기꺼이 하겠는데 이거는 이번에 가서 느끼고 왔는데 정말 이 화성을 가려고 노력하시는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 이상의 무언가를 바라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또 존경스러운 게 그들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후손, 그 후손들의 후손이 성공할지 모르는데 그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계속 다녀와서 오히려 더 어렵지만 더 호기심을 갖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이유도 어려워서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 저 시청자 입장에서 같이 공부하고 싶어서 저도 배우고 싶어서 이번에 가게 됐거든요. 근데 화성은 저의 정신력 저는 네. 못 갑니다. 정글보다 너무 화성이 훨씬 어려운 무섭습니다. 걸로. 네, 어려운 게 아니라 무서워요. 무서운 거기는. 걸로. 네, 네, 정글은 정리하겠습니다. 쉬워요. 아, 쉽습니까? 한 달이라도 네. 굶겠습니다. 아, 네. 사실 개인적으로 어떤 상상을 많이 하니까 되게 무서웠습니다. 아, 정말 네. 궁금하네요. 이 헬멧을 우주복 박 같은 이걸 벗었을 때 내가 순간 몇 초 만에 사라질까? 이런 상상을 했을 때 엄청난 공포감이 밀려와요. 근데 여러분들 재밌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여기가 화성이다. 여기가 지구가 아니다. 10권 이상의 외기권을 가는 우주다. 방사능이 남많은 그런 곳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보시면 굉장히 무섭고 여름에 공포 영화 대신에 즐길 수 있는 아주 멋진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 예, 저는 무서웠어요. 아, 그리고 또 다시 화성, 다시 화성이라 안 갔다 왔는데, 근데 화성을 혹시 가게 된다면은 뭘 챙겨갈 거냐? 세 가지를 뽑으라면은 우리 하지원 씨와 니쿤 여기 세정이. 어머나, 정말 왜냐면 대단한 그 답변입니다. 네, 좁은 박수가 공간에서 절로 나오는 답변입니다. 이 네. 일주일 동안 이 호흡을 맞췄던 게 너무나 값졌거든요. 정글은 그래도 잘 때 이 사람 숨소리는 안 들려요. 확 트여 있고 멀리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 숨어서 울거든요. 근데 여기는 너무 그 좁은 공간에서 제 방이 제일 작았어요. 제가 키도 제일 작았지만 제 방이 위에 제 작은 키에 이렇게 앉아 있기도 힘든 그런 곳에서 잤는데 옆에 방 숨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 심리 상태를 읽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그 짧은 일주일이었지만 그 일주일간에 다른 곳에서 생활한 것보다 몇 배 이상으로 서로를 너무 잘 알았고 이분들 아니면 못 갈 것 같아요. 네, 하지원 씨, 세정 씨, 니쿤 씨를 챙겨가는 걸로 네네. 네 말씀을 피디님은 해주셨고 지구에 피디님은 네 두고 네. 가는 걸로 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기자님 질문 있으십니까? 네,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을 얼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쿤 씨, 네, 네,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BNT 뉴스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이영준 PD님한테 질문 2가지랑 하지원 씨랑 김병만 씨한테 1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PD님은 지금 이 방송이 일요 예능 라인업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요. 어젠가 이타카로 가는 길 이제 민철기 PD님께서는 그 방송을 찍고 이게 주말 예능으로 갈지 몰랐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영주 PD님께서는 이 방송이 주말 예능으로 잡힐지 뭐 알고 계시고 준비를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2번째는 이제 보도자를 보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가 좀 리얼리티를 담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작진은 중간에 개입하지 않고 그래서 도전을 더욱 생생하게 담았다고 나와 있는데 예능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웃음이 담겨야 됐을 텐데 웃음적이면 어떻게 고려를 하셨는지 그렇게 궁금하고요. 하지원 씨랑 김병만 씨는 좀 자료를 보니까 좀 두 분의 케미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김병만 씨랑 하지원 씨가 좀 웃음 코드가 좀 서로 맞았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영준 PD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어제 민철 PD가 그 얘기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도 일요일 프로로 가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이제 이적해서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갖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도 그래서 촬영 가기 전에 이제 그때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겁나죠. 뭐 공중파들의 제일 핫한 시간대와 경쟁한다는 게 이제 겁나는데 아무튼 뭐 그래도 우리 프로 같은 경우는 저는 그 가족들이 그 과학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과연 우리 인류가 화성에 가서 산다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를 가족끼리 한번 상상하면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뭐 가족 시청 시간대 가는 거에 대해서 뭐 이제 뭐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2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리얼리티를 위해서 전 진짜로 되게 스태프들과 굉장히 격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연자들이 여기 정말 크루들끼리만 있었어요. 7명 안에서는. 그래서 정말 거치 카메라만 저희가 140대를 썼습니다. 그래서 전혀 저희들의 개입이 없는 정말 살아있는 화성 체험을 한번 담아보고 싶었고 그 리얼리티에서의 재미라 하면 제가 이때까지 리얼리티 프로를 많이 하면서 느꼈던 거는 결국에는 사람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간에 어떤 케미들이 있는지 그것을 제가 어떤 연출의 디렉션을 주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저희도 이제 나중에 카메라로 보면 모니터룸에서 멀리 떨어진 모니터룸에서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크루들 간에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지가 보이더라고요. 그 관계에서 사람들이 재미를 찾고 서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예능적인 재미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결국에 화성에서의 삶에서의 포인트는 아까 전에도 고립이라는 부분에서 그 고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를 지금 과학자들이나 인간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결국에는 웃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MBRS 지원할 때도 김병만 씨를 코미디언 앤 익스플로러라고 이제 저희 소개를 했는데 그래서 저도 개그맨들이 있어도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MBRS에서는 why not 이러면서 개그맨이 그런 이유가 꼭 있어야 된다. 나중에 화성에 간다면 결국 그 고립 생활에서 웃음이 있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다라는 게 지금 모든 과학자들도 그 부분을 연구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외국 과학자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되게 재미있어요. 그게 과학자들 하면 왠지 이렇게 안경 끼고 이렇게 재미없을 것 같은데 되게 밝고 흥도 많고 그리고 아틸라 같은 경우는 페루에서 온 분은 일주일 속성 한국말을 배워갖고 와갖고 사투리까지 패치를 해서 사투리를 굉장히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해서 재미 요소들이 뭐라 그럴까
엄청 막 웃기다, 뭐 포복절도 재미는 당연히 없을 거고요. 대신 이제 그 인간들이 그 고립된 생활을 할 때 어떤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 관계에서 나오는 재미들이 우리 프로를 보는 어떤 예능적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지원 씨와 김병만 씨의 두 분의 케미가 좋았다는 건 저도 사실 들었거든요. 어떠셨나요? 아, 제가 그 첫 인터뷰 때 하지원 씨 처음 이렇게 봤는데 너무 환한 얼굴인 거예요. 너무 잘 웃고 그리고 정말 하지원 씨 때문에 제가 잠깐 다큐적으로 많이 가고 개그를 떠나 있었는데 다시 개그맨 해도 되겠구나. 좀 안 웃기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제가 굉장히 웃긴 사람이라는 걸 하지원 씨 통해서 좀 알았고요. 근데 잘 웃어주시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는 한 이틀 만에 개인적으로 힘들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는 나는 못 견딘다, 이렇게 답답한 공간에서. 네. 근데 정말 제가 제일 형이다 보니까 참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또 즐겁기 위해서도 그렇고 제 흥을 위해서 하지원 씨한테 계속 제가 개그를 한 이유도 있어요. 네. 그 밝은 얼굴을 보고 또 깔깔깔 웃으면은 그걸로 힘을 얻어서 제가 다시 춤을 추게 되고, 그래서 또 저는 또 그 힘으로 세정이 찾아가게 되고, 세정이랑 같이 야 요거 하면은 춤 좀 춰봐 하고 세정이 춤 추면은 제가 또 그 바이러스를 또 이어받아 가지고 제가 또 춤을 추고, 네. 그럼 또 하지원 씨가 웃고, 그래서 가장 형 같은 느낌이 니쿤이었어요. 거기서 제가 막내 같았고. 그래서 왜냐하면은 니쿤한테 참 고마운 게 계속 니크는 귀를 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굉장히 힘들었던 건 또 하나의 소통이 힘들었었는데 우리끼리는 정말 소통이 잘 되죠. 근데 영어 부분에 이런 부분에 소통적인 부분에 되게 힘들었는데 니쿤이 거기에서 방송에 그 모습이 다 보여질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실제 통역이 해줘야 될 일을 니쿤이 다 전달을 해주면서 그들의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한테도 귀를 기울여 주냐고 네. 진지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남자는 저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네. 제가 이제 까불었죠. 네. 까불면서, 그리고 또 카메라가 만약에 이 사람이 들고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들의 리액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얼굴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 모든 게 사람이 없고 거치 카메라로만 돌아가니까 웃음소리도 안 들리고 리액션도 안 들리다 보니까 우리들한테 더 집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색다른 또 경험이었고, 근데 하지원 씨의 케미가 이렇게 또 길어졌네요. 전혀 다른 걸로. 근데 세정 씨 못지않은 긍정 에너지였군요. 둘 다 밝으니까 네. 제가 춤을 잘 안 췄는데 이제까지 출연한 프로그램 중에 가장 춤을 많이 췄을 겁니다. 춤까지 추게 만드는. 정말 케미. 본능에 충실했어요. 예. 저 원래 박자감 없는데 저도 리듬감이 찰 정도로 이렇게 제가 몸이 힘드니까 본능적으로 이렇게 즐거움을 찾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고,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출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송을 통해서 그 모습 한번 기대해 네. 보겠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너나.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 니쿤 씨가 통역사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니쿤 씨는 힘든 적은 없었는지,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게 있었을까요? 사실 거기 MDRS 들어가기 전에 감기 좀 걸렸어요. 목도 아프고 그랬는데, 근데 또 도움이 되니까 근데 아픈 거도 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저 사실 내 병만용- 존재가 도움이 되니까. 병만용처럼 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들어와서 뭐 하지 이런 걱정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도착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그래서 더 기분이 좋았고 더 뭔가 좋았어요. 그 아픈 것도 그냥 다 그냥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네. 힘든 적이 그래도 많이 없었다. 그죠? 매일 네, 우리 힘들었어요. 크루들 네. 힘들었지만 매일 힘들었지만 우리 크루들을 생각하면 네, 예. 힘들지 않았다. 네.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우리 세정 씨의 특유의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밝은 이미지잖아요. 그런데도 이 MDRS에서 일주일간 밖으로 못 나가고 또 그 안에서 생활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까 눈물도 조금 보였지만 그 감정, 그 느낌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근데 진짜 아직 길게 살진 않았지만 네, 23살 23년 동안 살면서
이런 생각이나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은 진짜 처음이었어요. 사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기에는 쟨 또 뜬구름 잡는 소리야. 쟨 또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곳에 들어와 있을 때도 초반에는 너무 그 긍정에 계속 기를 받으려고 너무 거기에 몰입하거나 거기에 그냥 빠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까 너무 무서운 현실이 진짜 다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제 그 공간에 몰입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돌이켜 보니까 내가 과연 이곳에서까지 긍정을 펼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긍정이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무서움을 처음 겪었어요, 사실. 항상 저는 긍정으로 잘 버티던 사람이었는데 이곳에서까지 과연 긍정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여지껏 도움이 됐던 건 맞을까? 저에 대한 막 혼란이 너무 오더라고요. 근데 그 혼란이 이 중간 날에 오고 그 다음 날부터 다 모든 크루분들 그리고 모든 환경이 하나둘 저한테 대답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궁금했던 질문들이나 저한테 혼자 던졌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선배님이 갑자기 와주셔서 세정아 넌 정말 어떠한 존재야 라고 막 말씀해 주시고 세정아 조금은 이래도 돼 라고선 저한테 알려주시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 괜히 뭔가 별들이 저한테 막 말 걸어주는 것 같고 그 뭔가 넓게 펼쳐진 사막이나 진짜 화성 같은 그 공간이 뭔가 나한테 한마디씩 자꾸 걸어주는 듯한 느낌이 점점 들면서 첫날에는 버텨야 돼 열심히 긍정적 항상 이렇게 있었다면 점점 가면 갈수록 저 자신의 모습이 되게 편안하게 막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더 사람들이 세정이가 항상 긍정적이었는데 왜 저렇게 울까라고 저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쩌면 진짜 진실된 제 모습이 나와서 그렇게 울음이 나왔던 것 같아요. 진짜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고 이제 갈릴레오가 시작이 돼서 몇 부작일지 모르겠지만 그 부작이 나오면 전 그걸 사서 간직하고 싶어요. 몇십 년 동안. 진짜 전 그럴 겁니다. 네, 이번 경험이 세정 씨에게는 정말 깊어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기자님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YTN 스타 최보란이라고 하는데요. 하지원 씨께 우선 질문이 있는데 아까 이제 촬영하시면서는 카메라도 있고 좀 편안하게 촬영을 하셨다고 소감 말씀해 주셨는데 그 떠나기 전에는 예능도 거의 처음이시고 이제 화성이라는 환경도 거의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많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셨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김병만 씨가 화성에 가져가고 싶은 3가지 말씀 주셨는데 다른 분들도 좀 궁금해서 화성을 경험해본 선구자로서 만약에 실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것만은 꼭 가져가라라고 추천해주고 싶으신 게 있는지 한 분씩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하지원 씨께서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일단 호기심과 너무 궁금증으로 출연을 결심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낯선 곳이고 또 처음 만나는 크루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긴장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미리 고민하지 말고 미리 예측하지 말자.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내가 궁금해하는 곳이니까 이 크루들을 믿고 일단 가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오히려 그 MDRS 기지에 도착해서 더 많은 감정들이 저한테는 왔던 것 같고요. 사실은 처음 도착했을 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낯설고 140대의 카메라가 있다는 거에 대한 부담은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뭔가 이렇게 편해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카메라 의식을 안 하고 지냈던 것 같고요. 3가지. 네, 3가지 가져가고 싶은 것. 아까 김병만 씨처럼 남은 3크루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답변 이제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 PD님께서 삐지실까 봐요. 저도 이 3분이랑 가고 싶고요. 사실 그 전에 화성 가기
전에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었어요. 그런데 화성에 갔다 오니까 도착했을 때 갑자기 그립고 외로움이 확 처음에 몰려오는데 첫 번째가 엄마였고요. 두 번째가 김치찌개였고 세 번째가 소주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 외국 촬영도 많이 가고 항상 굉장히 낯선 곳에서 적응을 잘하는 스타일인데 도착하자마자 그 막 외로움이 몰려오면서 엄마가 너무 보고 싶고 저희가 이제 우주식 건조식 음식인데 도착한 날은 밥을 해 먹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김치찌개가 생각나면서 갑자기 이렇게 뭔가 폐쇄되고 답답하다 보니까 소주 한 잔이 생각나. 네, 엄마와 소주.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렇게 세 가지를 준비해서 가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 세정 씨 답변해 주실까요? 근데 사실 이번에 이제 화성 간다고 들었을 때 저도 전 항상 준비를 꼭 해야만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라서 뭘 준비해야지 혼자 되게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캐리어 엄청 큰 거 2개를 잔뜩 싸들고 갔었어요. 뭐가 준비가 돼야 될지 몰라서 뭐가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일단 다 싸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결국 다 모든 걸 끝내고 뒤돌아보니까 그냥 나면 됐는데가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그냥 나 자신이었으면 됐는데. 근데 이 나 자신이었으면 됐는데라는 답을 주시기까지 진짜 이 3분이 아니었으면 사실 저는 절대 이 답을 못 얻었을 거예요. 내가 좀 더 준비해야 됐을 걸. 내가 뭘 어떻게 됐을 걸 이랬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진짜 여기 계신 이 3분 크루 덕분에 나 자신이었어도 됐었구나라는 답을 얻었어서 이 3분이 아니면 아마 저는 절대 그런 생활을 버틸 수 없었을 것 같아서 식상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대답인 것 같아요. 저는 아까 그 3분을 대답해 주시는 김병만 선배님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깊이 공감했어요. 네. 다시 화성을 가더라도 전 이 네. 3분을 같이 가고 싶습니다. 네, 너무 진정성이 보여서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저희가 네, 말이 보통 이렇게 다 모든 분들이 말이 길잖아요. 네, 네. 그만큼 그 긴 만큼 고생했어요. 마음고생. 네. 그러니까 힘들었던 만큼 그 이야기를 다 표현하고 싶어서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래서 거에서 굉장히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모든 이야기를 막 계속해서 꺼내고 네. 싶을 정도로 네,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네. 심적으로 그 정말 고립과의 어떤 싸움. 그래서 정말 5만 가지 생각들을 다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많이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정을 유심히 관찰하시면서 방송을 또 보시면은 제 심리 상태 이것도 보일 정도로 아마 그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아마 다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정말 때로는 숨기기도 하고 많이 숨겼거든요. 네. 예, 많이 숨기고 마지막에는 그게 모두가 나와서 눈물 홍수가 났죠. 네, 관전 네. 포인트 이 네, 표정을 보면서 마지막에는. 네, 네. 시청을 하라. 네, 지금 다 알려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유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우리 니쿤 씨 가져가고 싶은 3가지 들어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하나는 우주 아니면 화성 가면은 무조건 운동해야 돼요. 아니 운동 그 기구 좀 챙겨 갈 수 있는 운동 기구 같은 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음악 꼭 중요하죠. 네. 필요해요. 이거 사람 심리가 음악이 없으면 좀 뭔가 좀 떨어지고 뭔가 위험해져요. 그래서 음악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탕, 젤리 같은 거. 예. 군것질거리. 땡기더라고요. 네, 예. 현실적인 대답, 현실적으로 필요한 진짜. 네, 3가지였습니다. 예. 네, 다음 기자님 질문 있으세요? 네, 조금 더 생각을 하시는 동안 제가 하지원 씨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천체 망원경을 즐겨볼 정도로 우주에 관심이 많으셨다고 제가 아까 멘트를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로 화성행 티켓을 구입할 의향이 있으실까요? 아니면은 뭐 예약이라던가 정말 살 수 있다면 사시려고 하시는 거죠? 저는 티켓을 제가 구할 수 있다면 네, 화성행 티켓을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우주에 너무나 관심이 많고 그래서 MDRS에 가보니까
가서 더 큰 걸 느꼈던 건 우주에서 보는 지구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더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주로 가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우주에서 보는 지구를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고 감사하고 사랑해야 되는지 알아라 항상 우주에 가는 건 아닐까 또 이런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D님께 질문 드릴게요. 갈릴레오 깨어난 우주가 다른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강점, 이제 첫 방송 앞두고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까 전에 잠깐 VTR에 나왔지만 화성에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2년에 한 번씩 갈 수 있습니다. 이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돌 때 회합주기라고 그래서 지구와 화성이 제일 가까워지는 게 2년에 한 번씩 옵니다. 그래서 나사에서 5월 1일 날 이번에 인사이트 무인 탐사선을 보냈는데 7월 31일이 이때까지 지구와 화성이 두 번째로 제일 가까워지는 날이라고 합니다. 올해 7월 30일이 그만큼 이제 화성이 지구와 제일 가까워질 때 때마침 저희 화성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직까지 과학이란 소재가 예전에 저의 친정이었던 SBS에서 호기심 천국 뭐 이런 프로들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과학이란 소재를 리얼리티로 만드는 거는 처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뭐라 그럴까 좀 호기심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들이 그래서 그런 과학과 우주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저런 거 안에서도 뭔가 리얼리티적인 재미가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거가 이때까지 다른 프로와 제일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기자님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가운데에 계십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스타 권준영입니다. 아까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딱 두 가지만 여쭙고 싶은데 먼저 잠깐만요. 김세정 씨한테 아까 저는 영상을 보면서 팀워크를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었다는 그 문구가 굉장히 눈에 박혔는데 저 세 분의 크루들과 가장 팀워크를 느낀 순간은 언제였는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전에 정글의 법칙을 이끌고 있는 김병만 씨와 이영준 PD의 만남이 성사돼서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정글의 법칙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이거는 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우리 먼저 김세정 씨 답변해 주실까요? 사실 있는 내내 그 생각이 물론 당연히 들고 한시도 그거 생각이 떠나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팀원들에 대한 팀워크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은데 가장 크게 느낀 건 일단 이제 MDRS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기 직전에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여기서 이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건 이 크루들 아니었으면 진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겠다라는 걸 너무 온몸으로 느끼거든요. 그럼 그 순간 제가 MDRS에서 있었던 모든 그 시간이 주마등처럼 쑥 지나가거든요. 그러면서 한 번 더 깨달아요. 진짜 팀워크가 좋아서 다행이었다. 이 팀워크여서 너무 행복했다라고 저는 그때 너무 강하게 느껴서 온 순간이 팀워크가 중요했지만 가장 마지막에 한 번 더 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김병만 씨와 PD님의 만남이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우리 프로그램의 장점 김병만 씨가 답변해 주세요. 정글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저의 이제 어렸을 때 산으로 들로 뛰어다녔었던 그런 경험, 제가 또 크면서 이렇게 뭔가 기능적으로 배웠었던 그거를 또 달인에서 했었던 어떤 손재주 이거를 정글에서 이렇게 펼쳤다면은 제가 조금 주도를 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입장이었다면은 거기에는 저도 많이 이렇게 의지를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거기에 있는 커맨더 나오는 그리고 또
그 아틸라라고 그 페루에서 온 그 과학자분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서 또 같이 또 가신 또 우리 문경수 그분도 있었고 그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서 약간 그런 어떤 큰 틀을 그분들한테 들어서 작은 액세서리를 제가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의지를 많이 했고 기대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청자 입장 그리고 저희가 뭘 가르쳐 주는 입장보다도 그 같이 배워볼 수 있는 그런 느낌. 그 정글은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가르쳐 주는 느낌이라면은 이제 같이 배우는 느낌. 방송을 보면서 같이 저런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예. 방송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 이제 다 됐습니다. 인터뷰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출연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인사드리는 걸로 오늘 제작 발표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그리고 출연진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이번 주 일요일이죠. 7월 15일 오후 4시 40분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일요일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갈릴레오 깨어난 우주에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